우리는 왜 꾸준히 운동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운동이라는 단어를 이라는 단어로 머릿속을 대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운동해도 진짜 살 안 빠지나요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폭풍 공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운동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언니. 운동을 하기가 싫은데 운동을 하고 싶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운동이 아직도 숙제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여기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저는 정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고 학교 체육 수업 때부터 싫었고 지금도 사실 운동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운동을 가기 전에 막 신난다, 운동한다, 운동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도요,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그렇게 가기가 싫대요. 운동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뿌듯하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기 전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좀 더 꾸준히 하고 누워서 유튜브 운동하는 언니들만 보면서 상상 운동하고 실제로는 내 엉덩이가 안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썼었던 방법들을 오늘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꾸준히 운동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은 운동을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내가 체력적으로 운동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예전에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운동을 예전에 실패했다는 사실보다도 더 치명적인 건 그 반복된 실패 경험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확신으로 머릿속 어딘가에 인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운동을 한 내 자신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야겠다, 운동 너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깊숙이 어딘가에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 난 이러다 말 사람이야. 왜냐면 예전에도 작심삼일만 했으니까 이러다 말 거야 라는 믿음이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결국에는 운동을 그만두게 또 되는 거고요. 너무 내 얘긴데? 하면서 고개 끄덕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친구 중에서도 좀 떠올리면 불편하고 케미가 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별로 생각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잖아요. 특히 1대1로 만나긴 더 불편하고 싫고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고 결국 서로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운동이란 아이는 참 건강하고 바른 생활의 아이지만 내가 걔를 만날 때는 내 체력이, 내 정신력이, 내 의지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확인을 시켜주는 참 건강하지만 얄미운 입 바른 말만 하는 친구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주 만나야지 정도 들고 정이 들어야지 친해지고 친해져야지 좋아지는 건데 이게 안 만나니까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더 재미없고 싫고 내가 못나은 느낌만 들고 운동으로 몸의 어떤 한 부위 통증이 나아지거나 드라마틱하게 외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런 기쁨의 순간을 만끽을 해야지 재미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운동이 재밌어질까요? 이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운동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친해지기까지 내가 어떤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운동이랑 친해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값비싼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들지만 영영 돈이 계속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니니까 시도를 해보세요. 바로 PT를 받으시는 거예요. PT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다 하는 분들은 저는 반드시 한 번은 꼭 PT를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왜 사람 사귈 때 좀 대면대면하고 안 친한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말 잘하고 친화력 좋은 친구가 한 명 껴있으면 같이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잖아요. PT 선생님의 역할은요, 대면대면한 운동이라는 친구를 좀 편하게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친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예요. 이분들은 확실히 내 몸에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처방을 주세요. 그러면 이걸 꼭 먹어야 되는 약으로서의 운동, 진통제로서의 운동을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의지를 돈으로 사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 사람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돈을 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동기부여, 내 몸이 변하고 운동을 하면 진짜 좋긴 좋구나, 계속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성공.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PT를 한번 받으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만 이제 PT의 단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가 조금 힘들다 라고 하면은 주 횟수를 줄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선생님이 정해주신
방향성에 맞춰서 유튜브에 무료 영상도 너무나 많고 단호픽같이 운동을 맞춤 처방해주는 운동 앱들도 있잖아요. 그런 앱들은 굉장히 저렴하니까 PT와 홈트를 좀 하이브리드를 해가지고 운동 습관 만들어 가시기엔 정말 충분해요. 두 번째 문제는 나한테 정말 맞는 PT쌤을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제 몸을 아주 잘 아시는 전문가 PT 선생님한테 가서 자극도 받고 운동도 배워요. PT는 단순히 그냥 운동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더 배우고 몰랐던 부분을 끊임없이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PT 선생님들이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 가서도 PT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좋은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걸 하는구나, 아 이런 선생님들은 조금 피해야겠다, 약간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나한테 맞는 좋은 PT쌤 고르는 법은 또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삼자 대면 하기인데요. 이건 첫 번째 방법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돈이 안 드는 방법이에요. 바로 친구나 가족, 내 주변 사람이랑 같이 운동메이트가 돼서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홈트를 하더라도 거실에서 같이. 중요한 건 나랑 시공간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사람이랑 하시면 좋아요. 왜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도 한 사람이랑 약속을 잡으면 약속 펑크 내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 오늘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근데 한 사람을 끼고 이제 셋이서 만나게 되면 그만큼 약속을 펑크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가장 공간을 함께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일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시는 시터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터님한테 아침에 운동을 한 10분 정도라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터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단호피 TV에 틀어놓고 같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운동을 하고 나면은 내일도 또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도 또 해야지? 라는 생각이 2명, 3명이 되면 서로한테 더 긍정적인 강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서로 긍정적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운동 메이트를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요, 눈을 낮추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든 애인을 사귀는 일이든 눈이 너무 높이 붙어 있으면 상대방이 별로 눈에 안 차고 부정적인 부분들만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이 두 글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스포츠브라에 레깅스 입고 매트 깔고 제대로 막 땀 흘리면서 플랭크하고 스쿼트하고 온몸에 이 큰 근육 작은 근육들을 막 찢어 발기고 막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신다면 운동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운동은 팔다리를, 내 몸을 움직이는 거, 내 심장이 조금 더 뛰게 하는 모든 활동은 운동이거든요. 집 앞에 나와서 걸어도 좋고 그냥 제자리를 뛰기를 해도 운동이고 심지어는 그냥 누워서 케겔 운동만 해도 운동이에요. 산후에 누워서 복식 호흡하는 것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편견이 나 지금 누워있고 싶고 그렇게까지 운동을 빡세게 하고 싶진 않아서 민기적거리게 되는, 눈이 높으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운동이라는 단어를 움직임이라는 단어로 머릿속을 대체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몸의 움직임의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아침 산책을 가는 것도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강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 그러면 뭐 한강 둔치에 가서 간단한 운동 기구들 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 테니스나 농구같이 스코어를 낼 수 있는 구기 종목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꼭 우리가 스쿼트 플랭크 하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고, 운동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친해지기 힘든 운동을 마주하시지 말고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더 좀 나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아서 시작해 보시면 나중에는 테니스로 시작했든 러닝으로 시작했든 그걸 더 잘하고 싶어서, 기량을 더 올리고 싶어서 시키지 않아도 스쿼트를 더 하고 상체 운동을 더 하고 이런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긍정 색안경을 착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긍정적이고 예쁜 부분을 먼저 봐주는 색안경을 착용을 하는 거죠. 언제? 내가 운동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엄격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본능적으로 더 발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 부족한 점을 찾고 열등감을 느껴서 더 나아지려고 하고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 결핍, 질투, 자기에 대한 너무 엄격한 잣대 이런 것들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애기들이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너는 왜 이렇게 못 걷니? 꾸중하고, 애기가 처음에 말을 시작하고 연습할 때 왜 이렇게 문법적으로 안 맞아? 이렇게 꾸짖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기가 처음으로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운동을 시도했을 때 그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단 스쿼트 10개라도 그걸 했다면 그 환호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는 태도가 정말 필요해요. 사실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나 운동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너무 많이 각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오늘 계단으로 출근했어. 너무 대단해. 좀 멋진 것 같아. 칭찬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을 했어. 평소 같으면 민기적거리면서 인스타 둘러보기 하고 웹툰 보고 하다가 눈 충혈된 상태로 어기적 회사 갔을 텐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어. 내 몸을 위한 시간을 써줬어. 너무 기특해. 너무 잘했어. 이렇게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움직임이라는 것이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고 조금씩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친해지다가 보면 어느새 운동으로 변한 내 모습 어딘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운동하는 게 재미있게 되고, 사실 운동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도 그 운동으로 바뀌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희열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물론 그 희열감을 느끼고 나서도 다시 운동을 하기 싫어지고 운동이랑 멀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시기도 또 옵니다. 근데 계속 반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혹은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이걸 언제까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불안하신 분들도, 한때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운동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운동이랑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의 숙제 같아요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운동을 지금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경지라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까지 가셨는지 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또 우리 다음번에는 좋은 PT 선생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단호하게 안녕!